안녕하세요. 창동교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도 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시마을이라는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주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틈틈이 시가 완성될 때마다 한 편씩 이렇게 올리곤 하는데요. 그 시를 그러니까 저는 쓸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좀 새롭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새롭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시의 형식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그 교과서에 나오는 시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 아니라 좀 다른 형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문법을 파괴할 수는 없지만 그 시라는 어떤 그 틀을 파괴하는 거. 그러니까 뭐 연을 나누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뭐 영어를 섞어 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새로운 유형의 시 있잖아요. 아니면 꼭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새로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뻔하지 않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랑시나 뭐 이별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물론 저도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거를 쓸 때도 좀 새롭게 기존에 너무 그 많이 봤었던 그런 내용의 시가 아니라 좀 새로운 그런 해석이 되는 그런 시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예술이 어쨌든, 그러니까 시도 예술이잖아요. 예술이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결론은. 발전적이어야 하려면, 그러니까 과거에 안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나와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에서 탈피를 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거기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시를 쓸 때, 그러니까 막 예전에 썼던 그런 형태나 아니면 뭐 그런 걸로 쓰기도 하지만, 네,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새롭게 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를 저는 좀 좋아해요.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목표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가 어떤 건지 이제 각자의 어떤 그런 정의가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좋은 시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시는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 시는 고독을 말하지 않는다. 시는 그리움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는 무엇이냐면 시는 사랑이다. 시는 고독이다. 시는 그리움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중에 진짜 하나예요. 그 시는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는 뭡니까? 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그 모순같이 보여도, 그러니까 결론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온전한 그 모습으로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그 단어만 빼고 모든 정서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시는 고독을 말하지 않는다. 시는 그냥 고독입니다. 내가 고독하다. 내가 너무 외롭다. 내가 쓸쓸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는 그냥 그 자체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남이 읽었을 때 말로 알아서는 안 되고 그 시를 읽었을 때 다른 어떤 걸로 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어렵죠. 시라는 게. 이래서 저는 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결론을 못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걸 시에서 못 하게 하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고 그게 되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사실. 저는 자기 절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시에서 못 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더 어떻게 뭐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가진 어떤 슬픔과 그런 아픈 어떤 그런 정서를 이렇다 뭐 설명을 하지 않고 그 모두가 그거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상황으로 네 사물이나 뭐 그런 걸로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걸로 찾아서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뭐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네 대부분 시를 다 그 잘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이제 시가 모두의 것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와 그 사람만 아는 이별, 사랑, 그리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별, 사랑이 되어야 된다. 네, 그러려면 최대한 자기 절제를 하고 그리고 그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그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는 시가 좋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녀랑 헤어졌는데 그녀와의 추억을 내가 시에 쓴다고 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보고 나서도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고 치밀하고 모두가 알 수 있게 객관적으로 써줘야 돼요, 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바람이 분다, 나무가 흔들린다. 그대 기억을 싣고 와서 내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보면 그 두 줄까지 앞에 그 두 줄까지가 시적이고 그 밑에 그대 기억을 싣고 와서 내 마음이 흔들린다. 이거는 지워야 돼요. 왜냐면 바람이 분다, 나무가 흔들린다, 고만 쓰면 다 알아요. 슬픔이 다 느껴져요. 읽는 사람들이. 굳이 그 기억을 싣고 그대 기억이 나한테 와서 마음이 뭐 어쩌고 이렇게 쓰지 않아도 독자들이 다 알아요. 슬프고 그리운 거, 슬프고 그리운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수도 없이 그런 문장들을 봐왔어요. 독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사실적으로 바람이 분다, 나무가 흔들린다 이렇게만 써줘도 이게 시가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 밑에 내 마음이 어쩌고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가 좀 시를 쓸 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미지를 그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말이죠. 네. 왜냐면 이미지를 보고 그걸 느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 정서를. 그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시를 쓸 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네, 다음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